네, 안녕하세요. 한, 할 거야? 아니구나. 한 1분만 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어오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음, 1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혹시 안 들리는 분도 계신가요? 잘 들리시겠죠? 네. 네. 그, 화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목소리, 어, 이렇게, 색칠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진이 곰, 여진이 곰, 이거 색칠 이거 제가 지울 수 있나요? 제가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칠하신 분이 지우셔야 되는 건가요? 음, 네. 아, 이거를 어떻게 지워야 될까? 음, 네. 예, 지우개 표시 있죠. 근데 제가 안 지워지는데, 이거? 지우개로? 예. 이거, 그, 저는 안 지워지는데? 아니면은, 이거, 그 관리자님이 지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 실장님께서 지워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제가 관리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 제가 이게 제가 안 지워지나 봐요. 빨간색이고. 저도 회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관리자가 아니라서. PDF를 다시 열어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어요. 아, 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음, 뭐 있었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전 조성맥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저에 대한 양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 카페에 간단하게 올려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제 얘기하는 것도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는 이제 카페에 이렇게 소개도 올라와 있고 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자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해서 생각을 쭉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옛날부터 한번 되뇌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자면서. 제가 이제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동안 제가 살면서 자랑할 거는 별로 없었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여 년 동안, 20년 정도 또, 승진 강의, 승진 강의, 승진 강의를 20년 정도 승진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특히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주로 했죠. 네, 네, 그동안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는 20년 동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 감사함이었다고 생각 들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강의를, 강의를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20년 동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사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행, 여기 제일 많이 들어와 계시는 교육행정 공무원들을 만나서, 그래서, 음, 그, 그, 그 2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되뇌어 봅니다. 엄청 많겠죠. 또 더 오래 남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쉬운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인연들을 만났고, 저한테는 엄청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배움, 스스로를 되뇌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여쭤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직에서 20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20년 이상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서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은 어떤 의미였나요? 여러분들에게 공직은 어떤 의미였나요? 응? 힘듦? 갈등? 아니면은 또, 또 학교를 다녀야 되나?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또 학교를 다녀야 되나? 아, 괴롭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교행을 우연찮게 제가 교행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강의를 했고, 30대 초중반부터 강의를 해서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강의할 때는 저보다 뭐 15살, 20살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선발 인원도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선발 인원이 조금 늘어났고, 또, 어, 그리고 나이는 훨씬 이제 어려지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꽤 있죠. 80대 초중반도 많고, 있고, 간간이. 중반도 많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쏠리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 음, 오늘, 음, 오늘, 그, 여러 가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2024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 2024, 2024, 2024, 2024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4년도도 뭐,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되셨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음, 또 약간 아쉬움도 남았고, 또 뭔가 2024년에는 뭐 또 새로운 거를 시작해보기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어, 상당히 성과를 본 지역도 있고, 아쉬운 지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시험이 끝나고 발표가 나면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100% 만족이 안 돼요. 저한테. 100% 만족이 안 되고, 못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쉽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합격한 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당연히 제가 당연한 건데, 그중에 열심히 했는데, 아, 아쉽게 고배를 마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00% 합격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100% 합격. 그리고 사실은 저의 능력 부족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열심히 했는데, 고배를 마신 몇몇 분들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느낄 아픔에 대해서 어떨 때는 같이 공감하고 슬프고 그렇죠. 합격했으면 정말 그거는 뭐 그분들은 그냥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특히 시도로 나눈다면은 상당수 시도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전을 했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시도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경북. 올해 처음 면접이 들어와서 했는데, 상당 부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제가 문제를 늘상 우리가 했던 문제, 연습했던 문제를 나왔는데 합격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경북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경북분들에게는 약간 제도상의 뭐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긴 했지만 특정의 뭐라고 그래요? 특정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뭐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 그 관리나 스파르타 관리 또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도 2020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공지능 AI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AI로 면접 연습, 실적 작성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 4월, 5월인가요? 4월, 5월 달에 4월, 5월경에 개발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고 면접은 더 많이 이제 실적은 중간이라서 못했는데 그런 올해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인공지능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연락 오거나 합격 그 멘트, 죠? 합격기, 수기를 보내주셨는데 상당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화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음, 제가 성격상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25년도에도 어떤 새로운 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간략하게 지난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목적의 상당수는 어, 무료 강의이지만 뭔가 어, 면접에 못했잖아요. 면접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의 내용은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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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내년도 계획이나, 계획이나, 이나 일정, 이런 것들을 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요. 면접에 대한 기본 이해, 그다음에 공부 방법, 내년도 계획이나 일정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 같은 것도 좀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1년을 공부하면서 또그 마음 자세나 뭐 또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면접에 대한 이해와 공부 방법,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면접?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여러분들 면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면접은 서울, 서울하고 대구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서울하고 대구는, 어, 뭐예요? 서류함과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광주, 부산은 이제 역할 연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머지 시도는 다 면접으로 실행하는데, 서울, 대구, 광주, 부산은 면접의 응용 형태입니다. 응용. 나머지 시도는 그냥 일반 면접이라면 서류한 발표라든가 아니면 역할 연기는 면접을 조금 더 응용하는 발표를 한다라든가 질의응답을 한다라든가 이런 조금 응용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응용해서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남짓 할 텐데, 요 면접 발표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할 텐데, 목표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못 들어도 면접에 최소한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면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떤 구조를 이해해서 혼자 공부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그 내용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종류를 나누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르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회 할 때는 또 다른 거 할 텐데 경험 면접은 주로 실적을 가지고 물어보죠.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물어보는 이런 시도가 현재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실적을 위주로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인천, 그다음에 광주, 울산 뭐 등등 몇 군데는 실적을 위주로 물어보고요. 음, 음, 아, 또 뭐 저한테 이렇게 행정팀에서 보고 연락이 오네요. 네네네. 지금 더, 더, 들어, 더 인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100명에서 수용 인원이 초과돼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네요. 네. 제가, 그런 거를 미처 해놨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100명인데, 계속 못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더 확대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 일반 상황인데, 몇 군데는 과거의 경험만 물어보고, 또 상당수는 일반 면접. 네, 지금 추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좀 행정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들은 분들은 제가 이거를 녹화본을 끝에 올릴 테니까 제가 죄송한데 지금 행정팀에서 5분만 중단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네, 어떡하죠? 5분만 중단해 달라고 그러네요. 시스템 개편 때문에. 네, 아유 죄송해요. 응? 제가 응?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5분만 중단했다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응? 네, 죄송합니다. 들어오는데 이거 된 거 아닌가요? 들어오는데. 완료됐다고 돼 있네요.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그냥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됐다고 왔네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면접이 있는데, 음, 시도마다 형태가 달라요. 약간씩 다른데, 패턴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경험, 일반 상황 등 여러 가지 면접을 고루 준비하다가, 골고루 준비하다가, 한 6월, 7월 되면은 본인의 경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압축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험을 물어본다고 쳐봐요. 실적에서 경험을 물어본다고 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황에 대한 갈등 상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의 실적에서 갈등 상황. 또 가끔은 본인이 했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실적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서 알면, 어, 답변의 품격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인천도 마찬가지, 경남도 경험을 물어봤는데 올해 경험을 물어봤죠. 하지만 정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정책도 또 안에 갈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게 에,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실정에 대한 실적 면접만 공부하기에는 1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어, 골고루 준비해놨다가 6월, 7월쯤 돼서 본인이 속한 시도할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다음 면접에 기본 이론이 있는데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어, 스트레치를 지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고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누르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거, 가장 기본적인, 여기 과거의 문제네, 과거에. 가장 기본적인 걸 냈는데요. 전문 지식을 냈는데, 여러분들에게 면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전문 지식에 대한 겁니다. 전문 지식에 대한 거. 아이고, 음? 전문 지식에 대한 거예요. 면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전문 지식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경상북도 뭘 냈어요? 뭘 냈냐면은, 그, 뭐였냐면은, 디지털 교육. 네네,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녹화본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내기도 하고, 또 경기도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것들, 현재의 상황과 정책에 대한 걸 내는데, 이런 것들을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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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경우에 한번 대책에 대한 기본 구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자료도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 안 찍으셔도 카페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행여나 강의를 향후에 못 들으시는 분들도 면접의 기본 구조를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랄까,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선배들, 20년 동안 선배들에 대한 감사함을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어, 버리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반 프로그램, 인식, 역량, 인프라 등등등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 조직 내외 내지는 시군구, 시도별 내지는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나온 프로그램 내지는 내부, 외부 역량 강화, 또 하나는 시설 개선, 제도 개선 또는 예산 확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하나도 몰라도 중탄은 치고 올 수 있는 최소한 중은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면 어떻게 돼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아니 우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내지는 학교 차원의 어떤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래교육 지원팀,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 대학 등등등, 지자체 등등등. 그래서 내지는 미래교육을 위한 어, 맞춤형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등등. 또 하나는 또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미래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적시에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 또 하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내부 직원 내지는 교육 내부 직원과 여기는 학부모와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등등. 또 하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교 내에 시설 개선과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떠어떠한 시설, 어떠어떠한 환경 있잖아요. 그린 스마트 뭐 여러 번 하는 거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또 예산 확보, 어떠어떠한 예산 확보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다 할 필요 없어요. 두세 가지 정도를 내 걸로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하시면 기본은 갈 수 있다.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구조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 수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 꼭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념이랄까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그, 산을 오를 때, 산에 한 100m라고 하면은 30m, 50m 정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뭐랄까? 그, 어, 용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까먹었어. 한 중간까지, 말을 많이 하면은 용어가 머리가 그냥 멍해지고 그래요. 산에 이제 뭐가 있죠? 산에? 리프트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도 있어요. 개인, 조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 개인은 어떠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조직 차원에서는 예산과 시설과 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고가 이런 매뉴얼도 있고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사건 사고. 사건 사고가 냈을 때 예방, 대응, 관리 이런 걸로 하면은 사건 사고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도 되고요. 단계로. 그러면은 꼭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고, 이런 방식이 있고, 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요. 면접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면접에서 묻는 말에, 묻는 말에 소신껏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묻는 질문이 피상적이거나 아니면은 미래교육 개선을 위한 사무관으로서 역할을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피상적이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어떤 구조나 틀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물어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 구조도 뭐 양념으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만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예를 체계적이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뭐예요? 났다고 치면 지진에 대해서 그리고 지진이 나서 지금 사람 다치고 그런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진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은 어떻게 해놓겠습니다. 또 하나, 초기에 지진 났을 때 저는 실장으로서 어떠어떠한 대응 체계를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신고, 뭐, 통보, 뭐 무슨 조치, 그 다음에 신고 이후에 또 시간을 가지고 인적, 물적 조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어떠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그, 뭐라고 그래요. 체계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처음부터 공부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거 위주로 해놨어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일이 생겨.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이런 거가 잘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는 안 와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결론 해결 강조가 돼 있는데 이런 방식이 있어요. 하는 답변을 하는 방식.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혹시 프랩이라고 들어봤어요? PREP?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PREP? 프랩이라고 돼 있어요. 프랩이라고. PREP. 그래서 뭘 물어봤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는 방식, 결론, 이유, 사회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발표에도 마찬가지, 또 내지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낼 수 있다면,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결론, 이유, 사회 결론. 프랩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있다. 오늘은 그 면접의 답변 구조에 대해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식 같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다른 구조를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외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패턴을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상황, 근거, 보완 조치, 결론, 근거, 보완 조치, 결론, 판단, 내지는 근거, 사후 조치, 인계. 여러 가지의 패턴을 제가 이제, 저는 밥 먹고 이런 것들 연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접근을 할 때, 이 뒤에 보완 조치가 있잖아요. 뒤에 보완 조치가 있죠? 사후 조치, 보완 조치가 있잖아요. 이런, 그 답변을 할 때는 그 뒤에까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뒤에까지도. 마지막에 후속 조치, 보완 조치, 사후 조치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면 개점이 되는 거예요. 통상은 면접을 할 때는 결론이나 이유를 얘기하고 끝인데 결론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끝인데 이후에 보완까지도 얘기해 주면은 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버리지 말고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 이걸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연습을 시키기도 하죠, 제가. 이제 가끔 공직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직관.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내가 20년 동안, 20년, 25년, 20년, 25년 이랬어요. 20년, 25년 이랬어요. 이랬어요. 공무원으로서 이랬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공직자로서. 응?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음,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실도 있겠고, 청렴도 있겠고, 내지는 아니면은 포용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다양성도 있겠고, 창의도 있겠고, 아니면 소통, 직원들과의 소통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특장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그래, 이렇게 벌써 이렇게 댓글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본강의 나중에 할 때는 질문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채팅창에 막 쓰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그러면은 그것을 면접 문제에서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면접 문제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공직관이나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노란색이 있어서 좀 그런데 괜찮습니다. 양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양념. 오늘의 양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다. 결론.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과정을 어떤 일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까지도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정량이 좋을까요? 정성이 더 좋을까요? 응? 상대를 설득할 때 정량이 좋을까요? 정성이 좋을까요? 네, 네. 상대를 설득할 때는 정량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쓸 때도 정량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은 누구나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청렴을 택했으면은 청렴을 어떻게 실행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극복했고, 노력했고, 갈등 극복했고, 그 결과 청렴도 평가해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지역 교육청이 어떻게 뭐 상승했고,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어, 직장에 근무하면서 갈등 힘들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상급자하고의 갈등이 힘든 건가요? 하급자하고의 갈등이 힘든 건가요? 상사하고의 갈등이 힘든 건가요? 하급자하고의 갈등이 힘든 건가요? 이제는 하급자하고의 갈등이 더 힘들죠? 아마 여러분들은, 응?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교장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좀 할 거야. 내지는 상사하고의 관계는 잘하는데, 이제는 MZ 세대라고 불리는 하급자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이 어려움으로 이제 와닿습니다.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그렇죠. MZ 세대와 하급자들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또 갑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땀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분석 해결 보완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분석 해결 보완. 갈등에서의 제가 아, 연구했던 그런 것 중에 가장 많이 쓴 건데 분석 해결 보완. 이걸 가지고 세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 한 몇천 명이 합격하고 떠났어요. 분석 해결 보완. 이걸 가지고 몇천 명 이거 쓰고 떠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 분석 해결 보완, 원칙 행동 보완, 원칙 행동 보완 내지는 판단 근거 후속 조치 여러 가지 상황 파악 결정 보완 조치 이제 새로운 형태의 틀도 만들어서 하는데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은 3단계 구조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써가지고 통과했고 이제는 차별화를 위해서 원칙을 먼저 제시하는 것들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갈등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결된 이후에도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 갈등에 대해서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만든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다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공직 생활 중에 정말 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어떤 것들 생각나세요? 아, 똑같아.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 민원인에 의한 거, 가장 또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사급자 2인? 가장 힘든 거, 내 인생에,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사례 예를 들어줄까요? 제가 이제 그분이 어디였었더라? 지금은 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못 보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현장 강의를 해가지고 지냈던 사람들 되게 많죠. 옛날 용인인가 수원 용인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 용인. 아주 씩씩하고 이렇게 약간 씩씩하고 적극적이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 친하게 지내고 근데 어느 날 왔더니 있잖아요. 어느 날 그 강의 시간에 왔는데 얼굴이 이게 맨 앞에 왔는데 얼굴이 하얘. 얼굴이 하얘. 그래서 내가 늘 열심히 하고 처음도 한 번에 됐던 기억이 나요. 되게 열정적으로 체격도 좋았고 그런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무슨 일 있나 왜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자기 학원 담당을 했었대요. 전임지에서. 뭐가 이제 스토리가 뭐가 전개될지 이해하시겠죠. 학원 담당을 했대요.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 아니 뭐야, 과태료였는지 뭐였는지 하여간 2, 300만 원, 200 몇십만 원을 부과했나 봐요. 과태료겠죠?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부과했었나 봐요. 위법상이 커가지고. 그래서 뭘 부과했는지, 아니면 교습 정지를 부과했는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부과했는데 부과당한 분이 전임지로, 전임지로 있잖아요. 전임지로, 이 사람은 이동을 했고, 전임지로, 칼을 들고 찾아왔대요. 그 사람 어디 갔냐고. 그 사람 어디로 옮겼냐고. 그러니까 그 전임지에 있는 담당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힘들구나. 때에 따라서는 악성 민원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악성 민원이 힘든 거구나. 아, 응?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수한 케이스죠. 보암 지르고 폭언하고 뭐 이런 것들 힘들죠. 힘들죠. 하지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학교나 교육청은 민원인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안 그래요? 민원의 주체가 이제 내부 직원들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루는데 그 일반 행정,
일반 행정, 일반 행정,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외부 민원이 많으니까 훨씬 더 힘들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조금 좋은 직장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 민원이 세기가 제일 강도가 센 데는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교육청보다는 어디 국가보훈처였던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의 어떤 공무원이 옛날에 뭐 이제 강의를 하다가 만났는데, 자기는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국가보훈처에 있으면 곧 1급을 시켜준다고 해도 자기는 못 있겠다. 1급을 시켜준다고 해도 못 있겠다. 한번 칼 들고 와가지고 보훈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면 빼지면 못 있겠다. 그 보면은 신문지에서 꺼내는 거 보면 대부분 칼이 많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민원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종의 해결 방안을 쭉 써놨어요. 해결 방안 핵심만 써놨어요. 제가 핵심만 써놨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 자세하게는 못하고 그 갈등에서는 갈등의 상황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거,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기준 원칙, 내지는 협의회,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주로 잘 나오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거, 또 협의회 내지는 뭐 직원 상호간에 내지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 준칙에 의해서 이제 단계별로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한 해결 원리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 보면요.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경우가 있어요. 과다한 경우가 있고, 업무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양이 너무 많은 경우. 업무가 너무 어려운, 힘든 업무가 있어요. 업무에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슬 중에 어제 내가 베개에다 놨거든? 네. 이거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아직 사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베개에다 놓으셨는데 귀중한 건가 봐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 갈등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차별한다든가, 또 해외 연수를 따진다든가, 소통 부재 아니면 자원 배분, 신규 인력을 빼간다든가, 아니면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 부서는 안 준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의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요. 음, 형념도 등등이 나오는데 5번, 6번, 4례.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50분. 11시 11시 5분에 시작할게요. 11시 5분에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머리를 쓰려니까 힘드시죠? 아니면 재미있으신가요? 음, 들어오셨죠? 그러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직관 중에 있잖아요? 공직관을 아까 했는데, PDF 다시 올려요? 요거 때문에, 노란색, 아, 요거 다시 올려요? 그럴까요? 음, 네. 저는 뭐 노란색 있어도 있는데, 네. 여러분 보시겠죠? 뭐, 그렇죠. 청렴도가 있는데, 공직관 중에, 음, 특히 청렴도가 가장 잘 많이 나오는 거죠. 청렴은 별도로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청렴이 나오기도 하는데, 청렴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정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 이거 참고. 뭐,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청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세네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청렴 정책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 청렴에 대해서, 음, 청렴에 대해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과거, 현재,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렴, 아, 부패 예방,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이나 내가 했던 사례가 있었나?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게 있었나?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거? 그럼 두 번째, 현재 해볼까요? 현재? 현재 해볼까요? 현재 우리 교육청의 청년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내지는 우리 교육청의 청년 가장 부패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청년 정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있겠어요? 뭐 거리라도 생각나면 괜찮아. 뭐 말할 거리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미래를 볼까요? 미래.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몇 위인데, 현재 몇 위인데, 몇 등급인데,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응?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제 작년, 재작년, 제가 선을 건드려서 그런 건가? 여러분들 선배들도 뭐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청렴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공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은 개인, 조직, 사회로 나눠서 얘기도 되고 인프라 시설 프로그램에 청렴도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정책에 나왔던 거죠. 정책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건 정책에서 나왔던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근데 사례를 해도 되고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오늘 이따가 오후에 응? 내 자료와 녹화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물론 저한테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걸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내 걸로 만들으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제가 어, 벽돌 한 장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제 삶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예, 하여간 알량한 지식 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장이라도 제가 돕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경험형 볼까요? 경험. 그래서 아니 아까 요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따가 오후에 있잖아요. 오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렴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공직관 있잖아요. 공직관 있었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직관으로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직관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조직이나 나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내가 이끌었는지 그런 거를 오후 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직권에 대한 거 하나, 청렴도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왜냐하면 강의라는 것은 되게 휘발되기 때문에 금방 휘발돼요. 휘발돼. 그래서 복습이나 예습이나 이런 게 없으면 휘발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무료 강의지만 조금이라도 넘게 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고 의미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가장 간단한 거. 그러니까 오늘 공직관 플러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들은 그 보람으로 공직권에 대한 나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행동, 결과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청렴은 과거, 과거는 뭐랬어요? 과거는 내가 청렴 실천했던 사례, 현재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점, 과거는 현재는 미래는 앞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어떤 제고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던 거에 대한 가치는 최소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형, 경험, 일반적인 봉사 경험 한번 읽어보세요. 봉사활동. 여러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시험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봉사활동 많이 못 하실 텐데, 그래도, 어, 삶의 어떤 의미 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이든 아니면은 몸으로 하는 것든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상황, 행동, 결과. 이런 구조를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알아두시면은 되게 좋아요. 과거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과 행동을 했었고, 그 결과 어떤 나의 의미가 있었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조금 더 체계성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저의 경험을 당시의 상황과 저의 행동, 결과로 나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떠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떠한 결론에 이뤘습니다.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이제 구조를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활용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문제 사례 뭐 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읽어보라고 넣은 거예요. 어떤 경험형 이제 아까 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 다양한 여기서 상황, 행동,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설해서 써놓은 건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90년대생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올해 다 시험 문제였었죠. 조중문. 그래서 업무적 측면, 인간적 측면 이렇게 나누는 이런 새로운 방법도 있다. 상황, 행동, 결과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분석, 해결,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 써놓은 거죠. 갈등에 대해서 참고로 보시면은 좋고요. 보시면 좋고 여기는 문제는 5번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특수학교에 대해서 있잖아요. 특수학교에 대해서 반대 많이 하잖아요. 특수교육기관 위스쿨 아니면 장애인 특수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학교 또 경제적 인식적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적, 경제적, 환경적, 인식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런 측면. 어떻게 해소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을 많이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는 그렇고, 제가 많이 써놨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파편화시킨 건데요. 파편화시킨 거 아까. 갈등에서 나오는, 갈등에서 나오는 그, 아니, 면접에서 나오는 각각의 구조를 좀 더 파편화시킨 겁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고요. 4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표 시 발표를 하는 데는 서울, 어, 대구 정도가 발표하는데 이거는 공통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발언은 어떻게 될지, 개요 설명은 어떻게 할지, 분량 배정은 어떻게 할지 나눠서, 또 충남도 발표하긴 하네. 읽고 말하기는 어떻게 할지, 핵심을, 부어치 사용은 어떻게 될지 등등등. 네,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유, 수선 처리, 여유, 이거는 공통사항이 아니라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고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 자신감 발표도 마찬가지. 자신감은 뭔가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어, 정책 공부든 나의 실적 공부든 상당한 부분의 암기가 선행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 이해도라든가 내지는 자기 실적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어느 정도 자료조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의응답 발표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니까 대표를 하는 서울시 그다음에 어디예요? 대구시 대구 하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공통사항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 이제 설명의 자료를 가지고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두 가지인데 설명의 자료하고 면접 자료하고 설명의 자료를 같이 올릴 테니까 카페에서 보세요. 네, 면접 자료. 면접에서 사고력,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공직관,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공직관, 사례형, 압박면접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의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데 시도마다 이것을 이 중에 시도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내요. 골고루 다 내.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여기서 전문성을 내고 또 사례형을 내고 사례형 실적을 물어보고 그래서 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공부하다가 하다가 한 7, 8월쯤 돼서 자기의 시도에 좀 특화된 것들을 해달라. 그 예로 작년에 이제 작년으로 표현하면 경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나의 사례만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시험장에 딱 가보니까 정책을 곁들여서 낸단 말이에요.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곁들여서 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그 도량을 넓게 파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요즘에는 줌으로 하니까 잘 만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을 보는데 어, 시험을 빨리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약간, 약간 삼천포로 좀 빠지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약간 이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뒷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어, 우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우직하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시험에 빨리 되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막 머리 써가지고 이게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전공법으로 응? 내가 좀 바보처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살면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야, 막 머리 막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 어때요? 응? 당장은 이긴 것 같아도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비록 내가 지금 준비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알아두면은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조금만 더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압박형은 이걸 시험 보는 시도는 한두 군데 있어요. 면접. 그다음에 뭐 발음, 억양, 표정 등등등 구조적으로 말하는 연습.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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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이걸 많이 했어요. 구조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올릴 테니까 구조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 시험 문제가 5개면은 5개, 6개다 하면은 구조적으로 말하는 거 한두 개,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한두, 두세 개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구조적으로 말하는 거를 다 안 해도 좋으니까 한두 개 정도만 끼우면 훨씬 더 덕이 있어 보여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배점, 이거는 면접 배점표죠. 면접에서 여러분들 배점표입니다. 참고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이렇게 평가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선은 총점을 대고요. 총점을 내고 거꾸로 역산해서 줘요. 총점을 딱 내고 역산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면접 과제를 제가 하나 넣는데 이거는 본인이 사례와 관련된 본인의 실적 사례라든가 사례와 관련된 걸 가지고 넣었으니까 옛날에 1등 했던 사람들, 옛날 1등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등 했던 사람인데, 1등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적을 정리하는지, 어떻게 실적을 정리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실적을 정리했는지. 여러분들 역시, 어, 면접 과제나 숙제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서면이나 말로 계속 적어 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으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 1등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실적을 정리했는지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면접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이제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공부에 대해서. 면접은 아까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공직관하고 청렴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스터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는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네, 스터디를 몇 해년마다 여러 번 했다. 자꾸 떨어졌다. 그러면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혼자 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 것도 좋고. 스터디를 한다 할 경우에는 제가 이거 공부 방법 좀 얘기해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만 할게요. 면접만 할까요? 공부 방법 좀 얘기해도 되죠?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이 좀 있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응? 할게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스터디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1년, 2년, 어떤 분들은 3년, 가시는 길이 생각보다 그 굴곡이 있고 외롭고 힘들어요. 외로워. 어떨 때는 내가 잘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뭐 3명, 2명, 3명, 5명, 6명 하는 게 좋고, 방식은 줌도 좋습니다.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좋고, 그래서 조금만 덜 외로울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근데 가장 좋은 스터디 방식은 저는 여기 보고서 같은 게 있는데 보고서는 있는 시도가 있고 없는 시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스터디를 이런 스터디를 약간 권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복습을 하는 스터디, 복습. 복습을 하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고, 복습. 그래서 같이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뭘 하든 괜찮아요. 복습. 내가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스터디가 좋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뭐 학원을 다니면 학원 다니는 끼리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 아니면은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끼리
있는 거 좋고, 그래서 복습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는 면접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자료를 같이 조사해 온다든가 정리해 온다든가 정리, 정리해 오는 거. 그 다음에 한 5월, 6월 지나면은 실전 연습을 같이 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저도 엄청 실전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저희도 시켜요. 시키는데 또 그거 말고 이렇게 스터디 내에서도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나 시사 이슈에 대해서 수집해 보는 거. 이거를 그냥 수집하면 안 되고 수집해가지고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로 정리해 놔야 돼. 정리. 내 걸로 만들고 모임은 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줌으로 한다든가. 단점은 시간 낭비, 잡담이 있는데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스터디에서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 거는 다 내놨는데 왜 너는 왜 안 내놔? 너는 숨기고 받기만 해.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장난할 그런 거예요. 걔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나하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데 걔는 늘 받기만 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야, 음?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어,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게 전우회라고 생각하고요. 전우, 전우라고 생각하고 전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합격할 수 있도록 내 거를 내어주는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런 스터디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학원 수업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있어요. 면접과 관련돼서는 면접 자료를 제가 다 드리니까 유리한 게 있고요. 유리하게 카시도에 합격자들의 사례를 드리니까 유리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통학 시간은 안 되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통학 시간은 좀 안 되니까. 네,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강권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 혼자. 면접만 보겠습니다. 혼자 준비한다면 저는 최우선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1순위예요. 이거를 다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자료 맨 뒤에 보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경영 거.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로. 기출문제 정리, 시사 이슈 정리. 이게 되면 기출문제 정리하고 시사 이슈를 다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로 녹음해야 돼. 말로 녹음해가지고, 녹음해서 본인이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은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든 뭘 하든, 학원을 다니든 스터디를 하든,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고, 저는 이걸 숙제로 내죠. 매번 숙제를 냅니다. 체크하고 숙제. 그렇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 독단에 빠질 우려가 있고, 객관화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본인 스타일에서 이거 혼용하는 게 좋습니다. 혼용하는 거, 혼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리. 저는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나 좋아하죠. 저도 실천을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이런 사람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또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정말 부족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묵묵히 나가야 돼요. 그 중간중간에 되게 불안하고 힘들어요. 불안하고 힘들어. 내가 제대로 가는 거야? 이거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서 수석하는 사람들도 발표하기 전까지는 떨어지는 저기를 해요. 고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이 잘 붙어요. 아시겠죠? 겸손한 사람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는 낮은 자세로 묵묵히 꾸준히 하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생활이 단순화되는 게 좋습니다. 단순화되고 그래서
어, 회식도 좀 줄이면 좋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역량 평가 공부하는 게 나 자신을 좀 더 다듬고 정리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본인하고의 대화 단순화시키고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도움 요청하고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그다음에 매일 운동하고 운동을 이거는 뭐 암기가 많지 암기를 많이 안 해도 될 테니까 매일 운동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네. 자기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정도만 해주면 저는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빨리 끝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끝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너무 잘하는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예습, 강의, 복습 3단 시스템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저희도 마찬가지. 예습, 강의, 복습으로 예습, 강의, 복습으로 예습하고 강의, 복습 3단으로 스터디를 해도 마찬가지. 강의 안 듣고 있잖아요. 강의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강의 대신에 스터디를 넣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의 네, 괜찮아요. 스터디를 위해서 내가 자료 준비하고 예습하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복습하고 지금 여러분들 기억력이 휘발되는 거 느끼세요? 혹시 기억력이 빠른 시간에 휘발되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기억력이 내가 이랬나? 옛날에는 내가 암기의 왕이었는데 뭐 등등등 해가지고 까먹어. 지금 그런 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주관식일까요? 객관식일까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주관식일까요? 객관식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주관식. 객관식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그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하나를 10번 이상 반복해야 돼요. 왜냐면은 곡선이 꺾여서 곡선이 곡선이 꺾여가지고 휘발돼 없어져. 그럼 또 다시 반복해가지고 주관식은 하는 양을 할 수 없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실적 강의를 토요일 날 하는데 저희가 하는데 올해는 어떤 합격사분들한테 제가 쭉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아침 9시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입니다. 어떤 게 좋을지. 10시가 좋아요? 사실 저도 10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네. 9시, 10시. 아, 헷갈리네. 해보다가 한번, 해보다가 한번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설문조사 해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면접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면접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월에 한 40개에서 60개 정도를 하거든요. 월에 한 40개 내외. 월에 40개에서 아니면 50개 정도를 과제를 주고 암기하고 그런 과정을 합니다. 40개, 50개, 많을 땐 60개인데 과제를 주고 숙제시키고 강의하고 복습하고 등등등 복습시키고 막 그렇습니다.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고 40개에서 60개 사이 됐네요. 월마다. 네. 월에 한 번씩은 1대1 모의 면접 연습을 해가지고 등수가 나와요. 이제 등수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체크해주고 이거는 별도로 또 신청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실적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주는 면접 강의, 한 주는 실적 강의를 하는데 있습니다. 또 실적 강의는 6월까지 하고 한 주씩. 그 이후에는 온통 면접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줌으로 하고 줌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가요? 실강의가 필요한가요? 저는 금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 강의가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 강의와 유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적으로 채팅을 해가지고 질의응답 받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서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은 현장 강의도 한 판의 중간 이후에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무현 현장이 좋을 듯해요. 네,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삭은 실적 첨삭을 하는데 이게 실적 강의할 때일 건데 2월부터 계속 실적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현장 강의 여기가 제가 현장 강의가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전국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전국에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애로사항인데 만약에 현장 강의를 한다면 있잖아요. 2박 3일 몰아서 한다든가 수적으로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박 3일 몰아가지고 한다든가 수강을 한다든가 있습니다. 스터디 복습을 꼭 하시면 좋다. 저희가 복습을 시키는 방법은 스터디를 필요하면은 구성하게 하고 또 하나는 녹음을 시켜가지고 복습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숙제도 제출하고 녹음도 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면접 강의는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으로 면접 과제, 이슈, 정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시간은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강의 내용에서는 면접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면접에서 자료, 면접 숙제에서 제가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안에 작년에 강의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강의 들으셨던 분도 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영 다르던가요? 혹시 어떻든가요? 시험장에 작년에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혹시 어떻든가요? 우리가 1년 했던 거하고 공부했던 거하고 시험장에서 강원도에서 5문제, 강원도가 면접이 가장 어려운 시도인데 강원도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5문제가 우리가 했던 거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강원도 같은 거 거의 비슷하게. 경상북도도 마찬가지, 경상남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뭐 엄청 많이 했던 거죠. 마찬가지.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문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좀 네, 그러니까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숙제 주고 있습니다. 영사 소개는 참고 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카페 블로그. 카페 블로그 혹시 다 아시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동영상 강의도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그래서 여기서 강의 상담, 신청, 자료 문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존재합니다. 꼭 강의 받는 사람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않으니까 혹시 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공부에 대해서 또 뭐 이런 학습에 대해서 뭐 삶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에서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하시면 제가 능력이 닿는 대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강의 듣다가 이제
제 시간에 못 들어오는 주가 있잖아요. 행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다시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한두 번 빠졌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참고로 보시면 좋고요. 제가 돈 얘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무료로 다 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날이 또 있겠죠? 그럴 날이 무료 강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일시납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AI 시스템이 이제 면접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보여드릴 텐데 이제 요 일시납 회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달하고 빠질 경우에 있잖아요. 한 달하고 빠질 경우에 AI를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회원 명단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시납 할 경우에는 이거를 혜택으로 그 다음에 10개월 할 경우에는 한 달 무료 시스템과 한 달 무료 이런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한번 나중에 문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실적 첨삭하는 뭐 그런 거네요. AI 이렇게 실적 첨삭해주고 또 뭐 실적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는 AI 면접인데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뭐 구경차 한 3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규 일정이 있는데 이건 기본 아니라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면접에 대해서도 기본 아닙니다. 이론 연습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년에도 오프라인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캠프로 집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서 하는 거 몰입식으로 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실적 한 3년, 2년 전에 실적 몰입 캠프를 했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아서 그때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정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맨투맨으로 또 지도해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 실적. 수업은, 면접은 이때 하고, 면접은 이렇게 하고, 실적 마지막 주. 이렇게 했네요. 그래, 있습니다. 구조를 합니다. 어진 됐고. 그 다음에 이 제가 뒤에 보면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올해 거. 기출문제가 있어요. 뭐 강원도 면접 한번 읽어볼까요? 네. 됐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뒤에 다 해놨으니까, 면접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 한번 보시면 되게 좋겠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전국에서 나오는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공부하실 때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제가 어, 쉬지 말고 한 2, 30분만 더 하고, 이제 다 했어요. 내용은 다 했고, 2, 30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면 어떨까요? 한 20분만. 네. 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러면은, 어,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제가 다 했고, 음, 작년도에 제가 이제 미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이런 거를 제가 작년에 실행했던 것 중에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면접을 시작해줘. 출석 번호와 전화번호 가운데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경남 13번 3347.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정책 면접. 최근 공교육 내 학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에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네,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은 선생님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연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설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그 예산도 상당히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연수와 시설 개선,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어떤 내용을 강화하여 학력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나눠서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부적응 학생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의 다양화, 내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선생님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교사 등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약하고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약. 사용자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연수, 시설 개선, 예산 투입을 강조하며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습자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적응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교재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 추가 교사 지원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평가 및 피드백. 점수 85점, 100점. 평가.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점이 좋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예산의 구체적 배분 등 세부적 논의가 조금 더 보완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예시 답변 제시 결론. 교육청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사 역량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 연수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초 학력 지도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학습 지도 역량을 갖추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부적응 학생이 집중적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재와 인프라 확충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자료 및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실 내 보조교사 제도를 강화하여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is is sad. 준사 질문. 답변에서 학력 격차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었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정책적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포함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유사 질문. 학습자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청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어. 수고했어. 고마워. 여기서 마칠게. 면접 연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습이 필요하시면 다시 찾아주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글로 또 다 정리해서 줘요. 나머지.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네,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작년에 이거에 미쳐 있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제가 이거를 한 오랫동안 고민해가지고 내용 다 넣고 시스템도 제가 개발자가 되어서 제가 다 만들고 물론 몇 명의 약간 도움도 받았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써봤더니 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이 있잖아요. 합격자들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거기다가. 와, 어? 사람들이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이 바보같이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써주셔서 연습해줘서 되게 감사했어요. 저도. 제가 올해는 더 보완하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AI로 실적 초안을 작성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보완하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텍스트 실적을 영역별로 다 보여주는 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실적 같은 경우에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첨삭해주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다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면접이 가능해요. 학교별로. 선택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책이면 정책. 내지는 실적 면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실적을 첨부하면은, 실적을 첨부하잖아요. 시스템 안에다가. 첨부를 쭉 하면은 한 10초 정도 있으면은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실적을 분석해요. 분석해서 실적에 대한 맞춤형 면접을 내줘요. 그 여러분들 낸 그 실적에 대해서 맞춤형 면접을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르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계속 고민한다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올해는 고도화시키는 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약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약간 삶의 보람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면접에 대해서 좋고 뭐 기타 운영에 대해서 좋고 질의응답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듣고 약간 좀 어, 약간 S라고 지금 멋지고 놀랍다고 되는데 고맙습니다. 좀 그런 거 좀 색다르지 않으셨어요? PC에서요. 그 작년까지는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했는데 이제는 PC 사용도 지금 한 11월 말쯤 나올 것 같아요. 11월 말쯤 PC 사용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제가 그래서 멋지죠? 피드백 해주는 것도 되게 잘하죠? 제가 인공지능 있잖아요.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넣고 교육도 많이 시켰어요. 인공지능 교육도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요. 사교육이요? 그렇죠. AI만 이건 시청하기는 저는 너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그 대구에 중앙교육연수원에 국립대 연수를 갔었잖아요. 국립대학교 연수를 갔었잖아요. 면접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국립대학교도 사실은 이 일정 안에 제가 강의 안에 내용이 국립대 내용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부 면접은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지금 교육청 면접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면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요. 아, 좋은 질문인데 있잖아요. 답변은 만 명이 하면 만 명이 다 답변이 달라요. 응?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 명이 하잖아요. 만 명 답변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거는, 그동안은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면은 A 문제는 A 답변으로 똑같이 나오는 건데, 옛날에 프로그래밍은,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줘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줘요. AI로 수정 가능합니다. 실적에 대한 수정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실적에 대해서도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에 대해서는, 현장 강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장 강의는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요. 중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현장 강의는, 당장은 현장 강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도가 다 있어가지고, 그, 현장 강의는 나중에 모여가지고, 한 번 모여가지고, 그래서 집중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우선은 등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응? 이렇게,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네. 네. 또 질문을 해주시면 아무거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면접에 조금 도움이 됐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아직은 계획을 하면서 같이, 예, 같이 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오늘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하자면 첫째 시간에 한 거 있어요. 첫째 시간에 한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자료 올릴 테니까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꼭 해달라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이라서 그 자료를 다시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 반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구조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방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에 대한 것도 있었고, 스터디나 또 이런 것들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예습, 강의, 복습 3단계로. 이번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음,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강의와 관계없이 개인적이라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광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합격하셔가지고, 아, 걔 때문에 좀 도움 받았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강의와 관계없이. 네. 그래서 자료 올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돕겠습니다. 예,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는 면접에 대한 구조 설명했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거 이제 학원에 대한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요.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학원 강의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학원 여부 관계없이 제 전화번호가 카페에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사람은 아니니까요. 아무거나 전화하셔도 좋고,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편에 서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내용은 또 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기획력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3주 차에는 실적 강의를 할 거예요. 응? 기획력 강의는, 기획력 강의는, 기획력 강의는 여러분들 해당하는 시도만 오면 되고, 실적 강의는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실적에 대해서도, 이거는 어려워요. AI만 따로 하는 것은, 비용이 비슷해요. 비용이 비슷해요, 비용이. 비용이 비슷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비용이.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음, 그렇고, 실적 강의 할 때 무료로 할 테니까 그때 실적 강의에서 오시면 제가 실적에 대한 기본 이론이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 또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면접 다음 주에는 기획력, 그 다음 주에는 실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거 또 없으세요? 계획 보고서요? 네,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5개월 한꺼번에 결제를 원칙으로 그가 직원들이 요청하네요. 자기들이 이 아까 처음에 할 때 대상 그 인적 확인을 넣었다 뺐다를 못하니까 5개월 일시납하신 분들 위주로 한 번에 넣어가지고 AI를 훈련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람 확인이 되면 연습할 수 있게 5개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다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하여간 여러 가지 애들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꾸준히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자세한 것은 저한테나 우리 이미진 과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김하영 팀장에게 이렇게 또 상의하셔도 좋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네, 이렇게 다양한 걸 많이 쓰시네요 이제 많이 쓰시죠? 네. 대략은 이런 정도로 맞춰요? 어떻게 해요? 저도 무료강의 참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무료강의지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도 뭔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고마웠습니다. 좋은 인연이고 고마웠습니다. 종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강의. 무료강의 종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강의 때 뵐까요? 실적 강의 때 뵐까요? 네. 음? 실적 강의 때 뵙고 아무거나 질문해 주세요. 아무거나. 면접도 실적도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만큼은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했고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